예, 정말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분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위험성을 몇 번 경고해오고 이분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지 많이 알리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회의 각 상임위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 가장 민망한 것은 이분이 계엄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 수행했던 그런 공작 자체가 이미 4년이 넘은 부정선거 담론을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이것을 검증하겠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3년 전에 첫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부정선거 얘기 나왔을 때 인천의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주장하길래 제가 인천지검 애들 싹 보내가지고 선관위 딱 압수수색해가지고 다 XX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저와 이분의 살면서 했던 첫 대화였습니다.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을 취재하겠다고 다뤘던 26년 검찰했던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왜곡된 잣대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다뤘다면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대한민국의 불행이었던 거겠습니까? 저는 이 사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런 음모론과 가짜뉴스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한가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임기 전부터 임기가 수행되는 동안 수없이 보수 계열의 유튜버들과 접촉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고비고비 때마다 그들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 단체가 움직이고 이런 식의 소통 체계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발언한 바 있지만은 결국 이런 아주 안 좋은 시도가 슈퍼챗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금전으로 치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업화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담론 형성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에 대해 가지고 물론 사전적 검열이나 아니면은 발언의 자유를 막는 어떤 형태의 제약도 없어야겠지만 다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시키고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담론을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매우 강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튜브나 여러 플랫폼 같은 경우에 발생한 슈퍼챗의 30%를 그들의 플랫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적절한 규제 없이는 이런 불건전한 담론 형성에 있어서 얻어가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방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공론 형성의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저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마디라만 보채자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 그에 따른 내란 시도에 대해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2013년이었던가요? 그때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때 그때 이석기 전 의원이 어디 가서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을 통진당 정당 해산의 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현 국민의힘입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내란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헌적으로 옹호를 하려고 한다면은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번 탄핵 사태에 임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